보는 것만으로도 여행의 설렘이 가득 느껴지는 인천공항의 풍경. 그 주변에 자리한 한 농장. 과연 이곳에선 어떤 분홍을 만날 수 있을지 궁금하다. 그때 바쁘게 움직이는 한 남자의 모습 포착. 그는 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걸까? 절 분홍으로 만들어준 친구들이에요. 얘들아 일로 와봐. 오늘의 주인공을 부자 농부로 만들어준 그 아이들의 정체가 바로 흑염소? 흑염소로 연 매출을 한 5억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흑염소로 연 매출 5억 원. 가자. 뛰어! 내 몸보다 더 아끼고 보살핀다는 분홍의 흑염소. 예뻐. 흑염소가 아니었으면은 제가 어떻게 살았을까 하고 이 친구들이 나한테 인생 역전을 시켜준 친구들이라 내가 너무너무 귀한 보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만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흑염소를 키우며 새 인생을 살고 있는 한홍식 씨의 사연을 들어보자. 인천광역시에 자리한 분홍의 농장. 넓게 둘러진 울타리 안에 모여있는 수십 마리의 흑염소들. 느긋하게 한낮의 여유를 즐기는 모습이 편안하게 그지없다. 몸도 마음도 건강해 보이는 녀석들의 몸값. 과연 어떻게 될까? 전체 관리하는 게 한 만여 마리 되니까 만여 마리가 지금 한 40kg 기준으로 그냥 40만 원만 보자고요. 그냥 뭐 이게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40만 원에서 한 마리에 40만 원이라는 흑염소 만 마리의 가치는 약 40억 원. 그런데 움직일 생각조차 없이 한데 모여있는 흑염소들. 사람처럼 천연덕스럽게 바닥에 드러놓은 모습이 아픈 건지 자는 건지 그 상태를 모르겠다. 이렇게 차분하게 누워 배 깔고 있다는 자체가 편하고 배부르다는 얘기거든. 근데 염소는 위에 80%가 위에 음식이 차 있어야 된다고. 얘네는 반추동물이기 때문에 세균으로 소화를 시키는 동물이기 때문에 위가 비어 있으면 그만큼 미생물이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배고픔을 많이 느낀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80%를 채워줘야 돼. 80%를 채워주면 이렇게 자. 든든히 배 채우고 들어놓은 아이들만 봐도 절로 웃음이 난다는 한홍식 씨. 배불러요? 그런데 평화로운 순간도 잠시 갑자기 흑염소 두 마리가 서로의 뿔을 들이받으며 싸움을 시작했다. 아니 이 녀석들 왜 이러는 걸까? 자기들이 서열 싸움인데 그 중에서 서열 싸움이 아닌 그냥 해코지하는 놈들이 있어요. 일부러 지가는 못하고 남들이 싸울 때 옆에서 거들어주는 놈, 좀 치사한 놈들이 있다고. 그런 걸 내버려두면 느닷없이 받아버리고 갈비뼈 같은 게 나가면은 서서히 한 달 안에 죽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봐줘야 된다. 여기서 그냥 염소 풀어놓기만 해가지고 그냥 크는 게 아니라니까 진짜. 자 나가자. 자 나가자. 가자. 분홍이 문을 열어주자 울타리를 벗어나 신나게 밖으로 나서는 흑염소들. 농장과 바로 연결된 가파른 길을 따라 힘든 기색 하나 없이 올라가는데 곧이어 나타난 넓은 초원에서 숨겨왔던 질주 본능 대방출. 달리고 또 달리는 흑염소들. 매일 이렇게 하루 2시간씩 필수적으로 방목을 하고 있다는 분홍. 그런데 여기엔 다 이유가 있단다. 방목을 하는 이유는 일단 첫째로 건강을 위해서 저희가 쟤네들이 하루에는 평균 2시간 이상은 항시 운동을 해줘야 되니까 건강상으로 하고, 두 번째는 사료값이 한 3분의 1은 줄어요. 여기에서 나와 있는 이 풀들을 먹고 나서 그럼 사료를 덜 먹겠죠. 그리고 여기 나오면 지네들이 원하는 것만 먹고 다니니까 건강에도 좋고. 그래서 방목은 기본적으로 염소를 키우는 분은 무조건 해야 돼. 안 하면은 안 돼. 운동도 하고 사료값도 절감된다는 흑염소 방목. 그야말로 일거양득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흑염소를 방목하는 땅이 이만저만 넓은 게 아니던데 이 땅 얼마나 큰 걸까? 규모는 제가 알기로는 10만 평에서 20만 평 됩니다. 평지가 뭐 끝도 없이 있으니까 이게 공항공사 땅이라고 이게. 그러니까 여기를 쓰게 하는 조건이 필요 없는 풀들을 염소가 먹어주니까 여기도 빌려준 거예요. 그래서 안 그랬으면 절대 안 빌려주지. 공짜예요 쓰는 거. 공짜요? 네, 이건 공짜예요. 그러니까 감벌해주는 조건으로. 그 저도 좋고 여기 있는 땅 주인도 좋고. 이곳저곳 몰려다니며 풀을 뜯고 방목 시간을 즐기는 흑염소들. 그 시간 어디론가 향하는 분홍. 아이들을 방목하고 분홍은 뭘 하며 보내는지. 그가 꺼낸 것은 바로 기타. 하하, 일하다 말고 웬 기타? 능숙하게 기타를 연주하며 노래를 부르는 분홍. 언뜻 보면 가수의 그림자가 보이기도 하는 그에겐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 여기 와서 이제 혼자 있다 보면 심심도 하고 뭐 이렇게 좀 옛날 생각도 좀 하고 옛날 어렸을 때 사실 어렸을 때 그 꿈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거는 또 나름 또 내 있었는데 그거 못한 게 또 가끔 그렇게 서글플 때도 있어요. 내 꿈은 기타 그 그룹 사운드의 기타 치는 거였고 그래서 이렇게 가끔 와서 기타를 여기서 치고 그렇습니다. 가수를 꿈꾸던 젊은 시절 그 꿈을 뒤로 한 채 한웅식 씨는 생활을 위해 쉬지 않고 달려왔다. 20대 초반부터 제가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취업 전선에 일찍 나와가지고 그때는 배운 게 없으니까 안 해본 거 없었지. 이제 뭐든지 다 했지. 돈 되는 건 다 했고 지금으로 말하면 인터넷 쇼핑몰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은 그 해외에서나 우리나라의 모든 제품을 제가 중개 역할을 해서 파는 그런 사업을 하게 됐는데 예상외로 그게 이제 뭐 대박을 쳐가지고 모 빌딩에 거기서 10층 정관 한 600평 되는 데를 다 썼죠.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그때만 해도 성공했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지. 그러다가 한 법인 한 3년 차에 세무조사를 맞아가지고 88억, 정확히 88억 세금을 맞았어요. 나만 잘난 줄 알았다가 관리를 못 해가지고 그렇게 돼가지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내가 갑자기 회의하는데 못 일어나겠어. 딱 일어났는데 그냥 쓰러졌대. 극심한 스트레스가 불러온 뇌경색.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업에 실패하자 건강도 잃게 됐다. 그때는 이거 잘못하면 죽는구나.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그냥 두 말도 않고 그냥 무조건 시골로 가자. 돈이고 자시고 뭐가 필요 있느냐. 그래가지고 일단 시골 연고도 없는 그냥 곡성으로 갔어요. 건강만을 생각해서 무작정 귀농을 선택한 한홍식 씨. 하지만 손대는 작물마다 실패를 거듭했고 공들였던 딸기 농사까지 망쳐버려 그의 수중에 남은 건 단돈 3천만 원뿐이었다. 그때 그냥 모든 것이 한꺼번에 안 좋은 게 갑자기 오더라고. 와이프랑도 그래서 이혼을 하게 되고. 그럼 이제 혼자잖아. 혼자서는 내가 또 그렇다고 이제 무너질 수는 없고. 야, 돈은 3천만 원밖에 없고. 내 나름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동물이다 해가지고 돼지나 뭐 소는 처음부터 시설비서부터 들어간 뭐 한 10억대 들어가니까 못하고 만만하게 할 수 있는 게 염소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내가 열심히 키우게 된 거지 거기서. 전 재산인 3천만 원을 털어 염소 30마리를 키우기 시작한 분홍. 이번이 마지막이란 절박한 심정으로 흑염소를 키우자 좋은 결과가 나오기 시작했다. 제가 이런 농장을 개발을 시켜요. 이 섹터를 개발을 시켜가지고 우리 아는 쪽이나 염소가 필요하신 분, 염소를 기르고 싶어하는 분을 갖다 내가 양도를 하고 또 저는 개척하러 또 갑니다. 이렇게 해서 한 1000여 마리 기르는 농장이 전국에 24개가 어느덧 돼버렸네. 지금 운영 중인 농장만 해도 4곳으로 분양을 한 상황. 이 밖에도 그가 나서서 자리를 잡게 해 분양에 성공한 농장만 해도 전국에 24곳이나 된다고. 농장의 소소한 부분까지 직접 도맡아 하며 부지런히 일했다는 분홍.
지금의 성공은 각고의 노력 끝에 이뤄낸 값진 결과다. 시간에 맞춰 식사를 준비해주자 이때만을 오매 불망 기다렸다는 듯 한달음에 달려 들어오는 염소들. 이 사료에도 다 분홍의 노력이 담겨있다. 풀사료 따라줘야 되고 알곡사료 따라줘야 되는데 하나로 다 줄 수 있게끔 풀에 없는 영양소를 알곡이 채워주고 알곡이 없는 영양소를 풀로 해가지고 배합비를 만든 거예요. 그래야만 염소가 조금 먹고 그 영양가 있게 커서 돈 되는 염소가 돼야지. 이런저런 배합비를 찾느라고 한 5년 이상 걸렸어요, 사실은. 근데 남들이 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 그렇지 않아요. 말 그대로 염소들의 입맛에 맞춰 만든 분홍표 건강 사료다. 용도에 따라 11개의 축사를 나눠서 쓰고 있는 분홍. 이곳은 어딜까? 여기는 어제 새끼 낳는데 새끼들 방. 이놈 새끼가 암놈 2마리를 낳았다니까, 예쁘게. 태어난 지 이제 겨우 하루가 된 새끼 흑염소들 어미와 함께 이렇게 따로 두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단다. 얘네는 이렇게 공간에 자기네만 지낼 수 있는 공간에다 2마리 이렇게 놓고 여기서 2주 동안 편안하게 다른 애들 신경 안 쓰게 둘이 여기 엄마랑 새끼만 지낼 수 있는 공간으로 내가 갖다 놓은 거예요. 흑염소를 키울 땐 상황에 따른 사양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는 분홍. 흑염소의 상태가 바로 수익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2번 낳는 것보다 3, 4번, 6번까지 낳아주면 일단 돈이 되고 또 얘 자체적으로도 2산, 3산, 4산, 5산이 되면 덩치가 커진다고. 이게 앞에서 막 뭐하지만 킬로그램대로 이제 고깃대로 나가니까 크면 클수록 우리가 돈을 많이 주겠지. 그러니까 오래 버티는 놈들이 우리한테 돈을 많이 주고 염소 자체는 그 무엇보다 시간과의 싸움. 초반에 얼마나 버티냐가 제일 중요하죠. 분홍 비법 첫 번째, 흑염소를 기를 땐 수익이 날 때까지 버텨라. 그날 오후 어디론가 향하는 분홍. 어디 염소 좀 보러 왔어? 예. 자신의 농장 가까이에 있는 다른 염소 농장을 찾았다. 분홍의 농장을 분양해 자리를 잡은 곳이라고. 이쪽에 분양을 해서 1년 차인 부부예요. 저희 신랑님께서 노후 대책으로 퇴직 후에 무엇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염소 키우는 게 조금 뜬다, 돈이 될 것 같다, 노후에 이걸 하자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준비해서 시작하게 됐고요. 저는 이제 직장 다니면서 틈나는 대로 와가지고 시설 고소나 이런 간단한 거 해주고 있고요. 하다 보니까는 이제 직장도 다니고 여기 와서 하다 보니까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초반 버티기가 성패의 관건이라는 흑염소 사육. 벌써 1년 차에 접어든 부부는 여전히 분홍의 도움을 받고 있다. 축사를 둘러보다 뭔가를 발견한 듯한 분홍. 그가 가리키는 것은 무엇일까? 그저 뒤에 있는 놈은 림프종 농약. 네, 같이 거기에 가 있는 있네요? 거. 네. 사람으로 얘기하면 종기라고 생각하면 돼, 종기. 거기에 보면 비지 같은 게 나올 거라고. 오늘 수술을 해야 되겠네. 온 길에 하자고. 치료를 하기 위해 먼저 염소 포획을 시도하는데 영문을 모르는 염소는 사람들의 이런 행동이 달가울 리 없다. 안 아프게 해줄게. 잠깐만 기다려. 자, 괜찮아. 한눈에 보기에도 크게 부어올라 있는 상태. 이게 깊숙이 있어. 이게 엄청 커지는 거야. 안에 가득 찬 농양을 방치하면 흑염소의 영양분을 빼앗아 가기 때문에 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는 상황. 빨리 몸 상태를 파악해 처치를 해줘야 한다. 종기로 하면 크게 골봤던 데는 심 박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안 박아놓으면 이게 다쳐. 다치면 안에서 또 농이 생겨가지고 이게 더 커져. 심을 박아놓으면 떨어져 나오게 불순물이. 이렇게 해놔야 돼. 그리고 나중에는 시간 돼서 빼주면 되고. 오케이. 됐어, 나와. 무사히 처치를 마치고 주사까지 한 대 놔주자 긴급 치료가 다 끝났다. 저도 이제 1년밖에 안 된 초보라 사장님이 볼 때는
약간 뭐 부었네 그랬더니 보니까는 림프종 농양이어가지고 또 오늘 또 좀 배운 것 같아요. 예, 1년 내도 아주 초보인 것 같습니다. 사장님 차 한 잔 드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떡도 아침 만드셨을 거예요. 이번에는 산모 쪽에다가 난로를 하나 놔봐. 아, 날로. 중요한 건 새끼 낳고 나서 이제 네네. 알곡자리를 먹이지 말자고. 틈날 때마다 들러 흑염소 사양 관리에 대해 세심하게 알려주는 분홍. 자신이 겪었던 어려움을 부부가 겪지 않고 잘 버티길 바라는 마음에서다. 염소 자체는 2년에서 길게는 3년 동안 버텨야 되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 2년이란 3년을 갖다 진짜 고진감래하고 있으면은 다른 동물에 비해서 이 사료비서부터 중요한 건 단체로 죽을 수 있는 질병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3년만 지나면 수익성이 남들 작물보다는 훨씬 낫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사방이 어둑해진 저녁. 일을 다 마친 분홍 집엔 안 가고 또 뭘 하려는 걸까? 퇴근해야죠.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집에 가야지. 자, 오늘 하루는 끝났다. 분홍 비법 두 번째. 오로지 흑염소에 매진하라. 자, 오늘도 일도 끝나고. 흑염소 축사 옆에 마련한 분홍에 거쳐 조금 썰렁하긴 하지만 웬만한 살림살이는 다 갖춘 공간이다. 자랑 같지만은 뭐 목동에도 좀 집도 마련했고 화곡동에도 있고 신도시도 있지만 전 염소랑 이렇게 있는 게 마음이 편해. 너무너무 편하고, 그리고 염소는 수시로 봐줘야 되니까 새끼를 많이 낳다 보니까 잘못되는 경우도 있어서 여기서 안 자면 내가 불안해. 집에서 못 자요. 그래서 하루 종일 염소만 챙기던 분홍. 이젠 자신의 식사도 챙겨보는데 배고프다. 식사를 살펴보니 저녁이 조촐해도 너무 조촐하다. 바쁘게 일하고 이렇게 조금만 먹으면 배고프지 않으려나? 약간 병을 앓았잖아요. 그러니까 살이 찌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이제 뭐 저녁에 많이 먹고 그러면 부담돼서 이렇게 간단하게 먹는 게 좋아요. 흑염소를 챙기는 지극정성과는 사뭇 다른 분홍의 개인 생활. 이제 조금 여유를 갖고 자신의 관심사를 챙겨보는가 했더니 한 곳만 보지 못하는 분홍의 눈. 숙소 한편에 있는 축사 CCTV와 휴대폰 화면을 왔다 갔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CCTV 화면으로 축사를 살핀다는 분홍. 계속 번갈아가며 화면을 살펴보더니 표정이 달라지는데? 하하,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걸까? 결국 식사를 하다 말고 숙소를 나선다. 눈여겨보던 작은 염소 한 마리를 안고 나온 분홍. 일단 지저분해진 엉덩이부터 씻겨주는데 얘가 지금 어기저기 걷는 게 이때 되면은 막 팔짝팔짝 뛰어야 되는데 뒤에 보니까 설사 너무 많이 했네. 설사 많이 하면 죽어요. 설사를 막기 위해 지사제를 주사 놓는 분홍. 이런 일을 대비해 농장엔 항상 비상약품을 구비해 두고 있다는데 그는 흑염소를 위해 24시간 상시 대기 중. 모든 생활이 오로지 흑염소를 위해 맞춰져 있는 셈이다. 여기 있어. 아픈 아이들은 치료가 끝날 때까지 다른 염소들과 격리된 상태로 지내게 된다. 내가 염소를 시작하고 저는 10년 동안 하루도 놀아본 적은 없고, 그거 자랑은 아니지만 밖에 나가면 더 이상한 거지. 염소에 신경을 쓰게 되는. 일단 제일 난 중요시 생각하는 게 내가 시작한 사업에 올인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 염소에 대해서 알라 그러면은 내가 보기엔 1년 동안은 염소랑 무조건 끼 안고 살아야 돼.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돈을 벌어야지, 돈 먼저 쫓아가면 절대 이게 염소 못 기릅니다. 다음 날 아침 한창 바빠야 할 시간에 어딜 찾아봐도 분홍의 모습이 보이질 않는다. 그는 대체 어디를 간 걸까?
바로 그때 어디선가 차를 몰고 분홍이 나타났다. 새벽에 출발을 해가지고 경남 밀양에 가서 염소 순놈들 좀 사왔어. 왜요? 아니 염소 팔 게 없으니까 여기도 개체수 좀 있어야 상품이 있어야 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사갖고 왔지. 흑염소가 부족하면 전국 24곳의 체인 농장에서 흑염소를 조달하는 게 가능하다는데 필요한 사람은 염소를 데려가고 파는 사람은 수익을 올려 서로 윈윈하는 시스템이다. 여기가 자기 집이라고 인식을 해야 살이 쪄요. 이게 외부에서 오면 살이 안 쪄. 편하게 해줘야 살이 찐다고. 먹는 것도 많이 먹고. 이놈은 사람한테 큰 놈이네. 유난히 사람을 잘 따르는 염소 한 마리. 움직임에 애교가 철철 넘쳐 흐른다. 가자. 다행히 오늘 새로운 염소들은 합가에 성공. 어느덧 오후 시간. 평소 분홍이 특별히 신경을 쓰는 것이 있다는데 새로운 현수막을 달기 위해 지붕까지 올라갔다. 자, 됐어. 광고를 위해 현수막을 설치한 분홍. 그런데 현수막이 외국어로 쓰여 있다. 이슬람 분들이 고기를 우리나라에서 먹을 수 있는 게 염소밖에 없어요. 율법상 돼지 못 먹고. 그러면 이게 틈새 시장 아닙니까? 틈새 시장하고 공략해야지. 분홍 비법 세 번째, 나만의 판로를 개척하라. 인천 지역에 자리를 잡은 분홍의 흑염소 농장. 굳이 이곳에서 흑염소를 키우는 이유는 뭘까? 그건 바로 국내 무슬림 인구의 약 절반이 서울과 인천 그리고 경기 지역에 집중돼 있기 때문. 저는 이제 남들이 안 하는 판로를 좀 찾을까 이리저리 궁리를 하다가 일단 처음에 한 일 염소를 키우면서 사원에 가서 전단지나 명함을 돌리게 됐고 그쪽으로 타켓을 잡고 내가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게 이게 뭐 거의 대박은 아니고 중박 이상을 치게 된 거고 지금 이 인천 여기서 매출이 80에서 90%가 외국인들이 다 내주는 거예요. 지금 비수기인데도 불구하고 나갈 준비 좀 하고. 평소 농장 밖을 잘 나가지 않는 분홍. 그런데 오늘은 외출 준비를 서두르는 게 뭔가 수상하다. 야, 차 타고 같이 가시죠. 신발 좀 갈아 신고. 아니 이게 또 뭐란 말인가? 농장 분위기와는 사뭇 다른 느낌의 자동차 등장. 저는 뭐 취미가 이겁니다. 술 안 먹고 그러니까. 농장 안에선 트럭만 몰던 분홍. 어쨌든 외출할 땐 멋들어진 차와 함께한다. 그가 향하는 곳은 어디일까? 지금 내 거래처 외국인 식당을 한번 가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하는 거지. 이 뭐 경쟁자가 워낙 또 많다 보니까 뭐 여기는 나밖에 없지만 또 혹여 모르는 일이니까. 한참 차를 달려 거래처에 도착한 분홍. 흑염소를 돌보느라 바쁜 와중에도 틈틈이 거래처를 방문하고 있다는데 영업을 하려면 고객 상황에 따라 맞춤 서비스를 하는 것은 기본. 명함도 이슬람어로 만들고 있다. 치킨 커리 네네. 2개, 네네. 염소 커리 하나. 염소거리 하나. 오케이. 여기가 거의 그 5등 안에 드는 거래처예요. 그럼 어마어마하게 나가지 여기서. 분홍이 주문한 음식 중엔 그의 농장에서 납품한 염소 고기로 만든 카레도 있다. 고객들이 원하는 품질을 맞추기 위해 시장 조사를 하는 것은 성공을 위한 필수 조건. 이 식당에서 원하는 고기가 있어요. 육질이 권하는 고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먹어보고 이제 이쪽에 사장님이랑 얘기를 해서 거기에 맞는 육질에 맞는 거를 저희가 또 그렇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메뉴에 어울리는 육질을 만들기 위해 직접 조리한 음식을 먹어보며 연구를 거듭하고 있는 분홍. 흑염소 사양 관리에 대한 끝없는 노력이 그의 인생 2막을 성공으로 이끌었다. 소, 돼지나 닭은 아무 데서나 구할 수가 있는데 인천에는 그 염소를 구할 데가 없어요. 농장 가지 않으면 없어가지고 소비자들이 찾는 데 가가지고 정육점을 하나
오픈할 예정이고 그게 바람이자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그 열심히 하면 되겠죠.